좀만 더 합시다. 공부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학교 다닐 때 그 막 벼락치기 하던 학생의 모습 보니까 귀엽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시험 보기 전에 막 이러잖아. 그런 게 다 나와요 시험에. 오, 맞아. 절대 이 얘기 안 해야지. 시험엔 나오지만 방송에는 안 나오는 게. 이거요? 이런 거 넣으면 안 되는데. 너무 모범생 같아 보이잖아. 재미없나요? 아유 정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모범생인지 다 알거든요. 사람들은. 준비하지 마. 그만해. 그래?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서울대 나온 애들의 특징인 것 같아. 서울대? 이거 선입견 또 선입견. 선입견 아니야. 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니야. 성급한 김정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김정훈 봤어요? 거기랑 나랑 2명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그 성급한 일반화의. 시끄러. 내 주변에 서울대 애들 다 이렇더라. 괜히 서울대라고 한번 이거 뭐야 선입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 서울대생을 처음 봤어요. 나랑 그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나? 이거 서울대 이거 까는 거 꼭 내보내. 일도 잘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 서울대한테 막 테러 당해? 아니야. 근데 서울대생들 중에서 좋아해. 좋아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 친구가 되게 얄미워 보일 수 있고 얌체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나는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거예요. 본인이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사실 다 잘해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육받을 때 그렇게 받지 않은 거지. 다 잘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착각을 한 거예요. 난 다 잘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김정은을 보면서 난 되게 짠하기도 하고 아 맞다 우리가 교육을 저렇게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의 모습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 교육을 안 받았으면 좋겠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 학교 성적이 좋다고 해서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 아니거든. 왜요? 서울대 뒷담화 가고 있어요. 아니야. 서울대 뒷담화 간 거 아니었어. 네, 다 됐습니다. 주입식 교육의 폐해에 대한 이야기였어. 왜? 아니 내 자기 반성을 한 거야. 자기 반성을.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잘못 받아서 주입식으로 가르쳐도 자기가 그거를 잘 응용을 해서 주입식 교육의 폐해가 안 생기게 해야죠. 받아들이는 학생이. 욕할 뻔했다 순간. 잘 참았어 문희정. 잘했어. 잘했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대놓고 쏴줄 뻔했네. 이번에 PPL 할 때 저 앞에 껌도 같이 언급. 껌이에요? 네. 잊지 마시고요. 껌을 녹화하면 너무 웃기겠죠? 아까부터 보이는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멘트도 구려. 멘트 구려. 안 궁금하신가? 안 궁금한데? 먹어볼래? 이건 먹어볼래요? 아니 이거 드셔보세요. 네가요. 이거 육류 안 들어가 있어. 한번 드셔보세요. 네가 먹으라고요. 왜요? 그 이빨 좋은 네가 먹어요. 난 나이 먹어서 치매약 먹어야 돼서 이빨이 안 좋다고. 치석은 좀 없으세요? 치석? 치석 좀 없으세요? 치석? 없어. 왜냐하면은 스케일링 한 지 얼마 안 됐어. 언제 하셨어요? 언제? 6월 말에. 6월 말에? 그럼 이제 조금씩 이 껌으로 관리하실 때가 온 것 같은데? 이게 치석을 좀 예방해주는 그런 껌이거든요. 이가 안 좋아서 안 돼. 잘 못 씹는구나 이런 거. 응.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거 먹을 나이라며. 임플란트 광고 이런 거 좀 따와야겠다. 나 임플란트 내 이 안에 2개가 있어. 입안에. 40대인데 임플란트 2개나 있어요? 그런 거 할까 봐요. 그거 뭐예요? 오늘은 좀 광고부터 해볼까요? 그럼 색다르게? 이게 네. 근데 좀 전거 다 살려주세요 그냥. 여러분 내추럴 밸런스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내추럴 밸런스. 모르겠는데. 내추럴 밸런스 더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내추럴 밸런스라고 사료 회사인데 미국 사료 회사인데요. 거기서 올해 신제품이 2개 나왔어요. 올해 1월부터 저희 데일리벳에 광고하는 제품인데요. 사료는 알파 시리즈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 덴탈추가 새로 나온 거예요. 이게 치석 제거용 그런 껌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저기 이런 제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회사마다 다 나오는데 내추럴 밸런스도 나왔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저기 많이 나오지만 이 데일리벳 회사만 데일리벳에 광고를 한다. 이거 비싸요? 모르겠어요 가격은. 얼마 정도? 이거 먹으면 혼나나?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가 먹으라고요. 왜 자꾸 날 먹여? 난 치매약을 먹어야 된다며. 치석 제거되는 이 좋은 당신이 먹으라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거 드시면 저 바로 먹겠습니다. 하나 드시면 바로 따라 먹을게요. 팀장님 물 좀 갖다 주시죠. 바로 섭취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니 주십시오. 사람이 먹어도 괜찮아요. 안 되는 이게
이거 아, 이 뜯으면은 물어내야 되나? 네. 사줘야 돼요. 여러분 덴탈추는 구강 내 이물질 제거, 치석, 자, 플라그. 날 위해서 이거 하나 아, 쏴줘. 못 써. 못 들었어 지금. 뭔 소리 하나 했어. 아, 나 백수인데 나한테 이걸 사라고 그러면 어떡해? 나 먹을 테니까. 덴탈추는 구강 내 이물질 나 제거,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치석 제거, 내가 얘기를 플라그 하고 예방 있잖아. 및 감소 효과가 있고요. 아 이게 또 그레인 프리네. 곡물 알러지 있는 사람이 애들이 먹어도 되네. 곡물을 안 넣었어. 게다가 비타민 C를 넣어가지고 항산화 작용도 한대. 이상입니다. 녹화 시작하시죠. 네, 오프닝 가겠습니다. 송공손 인사. 안녕하세요. 문하나의 황당무계, 황당한 문하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네, 이학범입니다. 네. 황당무계 말고 위클립에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집착 쩐다 정말. 여러분 황당무계는 위클립에서 나온 그런 코너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위클리벳의 이름의 어원은 데일리벳이죠. 그렇죠. 데일리벳은 수익의 유일한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가요? 음. 네, 우리 이학범 대표가 대표로 있는. 그렇죠. 네. 됐니? 네. 마음에 들어? 좋냐?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좀 동물 등록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동물 등록제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안 필요한 것 같으세요? 동물 등록제요? 동물 등록제가 뭔지부터 아, 얘기해줘야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동물 등록제가 뭐냐면 3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강아지를 다 나라에서 의무로 등록하라는 거예요. 등록할 때는 강아지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주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 주소는 어딘지. 그다음에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동물등록번호를 또 번호를 또 주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동물등록제입니다. 산업 동물들은 다 등록이 되는 거죠. 산업동물은 동물마다 다른데 일단은 소는 다 등록이 되고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따로따로. 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마리 한 마리는 안 되고요. 뭐 농장이나 이렇게 군별로 이렇게 하는 건 있어요. 돼지 한 마리 한 마리를 등록하진 않아요. 그 동물 등록제는 강아지한테만. 네, 지금은 반려동물 중에는 강아지한테만 하고 있어요. 고양이를 차별하는? 고양이는 곧 할 겁니다.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할 거예요. 걔부터 좀 하고. 아니 모든 얘기만 하면은 저희 준비하고 있고요.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이거 이런 얘기밖에 안 해. 아니, 맨날. 계획이- 수익에는 왜 맨날 계획만 하고 움직임만 있어? 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네,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고. 네. 아니 계획에 잡혀 있어서 하나씩 실행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부담이? 소비자. 알겠습니다. 동물 등록 비용이요 몇만 원 수준입니다. 뭐 1,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정확히 또 모르시는 아니 10,000원, 15,000원, 2만 원, 뭘 15,000원. 제대로 아는 게 없어. 10,000원, 15,000원, 2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게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어디서 해요? 동물병원에서 하면 됩니다. 동물병원을 가까운 가야 돼요? 동물병원에서. 네. 어쨌든 강아지. 네.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내 강아지를 잃어버렸어. 찾기 어렵잖아요. 쉽게 찾아주기 위해서. 아 정말 강아지를 찾습니다. 전단지 붙은 거 보면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지죠. 내 새끼. 그러니까 이거 씹어놨으면 얼마나 좋아. 찍기만 하면 바로 주인이 어디 하는지 나오잖아. 연락처도 나오고. 아니 그렇죠? 그나마 그렇게 어디 저기 뭐야 유기견이라든지 또는 네. 보호 단체에 가서 이 아이를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 네. 나쁜 사람이 데리고 갔을까봐 그게 그렇죠. 걱정이죠. 근데 보호단체에게 들어가도 칩이 없으면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칩이 있으면 바로 찍어서 바로 찾는 거죠. 근데 나 궁금한 게요. 왜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러고 전단지가 네. 확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그 강아지 그러니까 뭐 그 뭐죠? 그 등록이 안 돼 있는 강아지일 경우 외형만 보고 정말 그렇죠. 다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 2014년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대전시 유기동물보호소에 들어왔다가 주인을 찾아준 101마리를 분석해봤더니 그중에 98마리가 무려 마이크로칩이 심겨져 있었다. 지금 동물 본인이 등록이 돼 미리 있었다. 공부했다고 지금 티를 이렇게 내나? 그러니까 동물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 그만큼 찾기가 좋은 거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은 사실은 문제 뭐 자기가 잃어버린 동물 찾는 것도 있지만 이제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동물 등록이 돼 있으면은 안 좋은 마음을 먹었다가도 쉽게 버리지 못하겠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안타깝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동물을 기른다라는 거는 정말 자식 같은 마음으로 길러야 된다. 부담 있고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좀 쉽게 키우셨다가 조금 이 아이가 아프거나 또는 본인이 조금 힘들어지면 그렇게 버려지는 동물 영상들 되게 많이 나오면 많이 가슴 아파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라도 책임감 심어주는 거죠. 동물 등록을 함으로써. 그러면 동물 등록제는 언제 시작된 거예요? 2012년부터 시범 사업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실행된 게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금 몇 년 됐죠. 근데 그 어느 정도? 등록률이 반이 좀 넘었다고 뭐 작년 말까지 54%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동물이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분모를 모르니까 다 추정치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는 그거 안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161만 마리라고 추정을 한 상태에서 등록된 걸 따져봤더니 54.8% 이러는 건데 161만 마리밖에 없지 않을 것 같아요. 3개월 이상 반려견이. 그렇죠. 그렇죠.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한 기껏해야 30-40%밖에 아직 안 되지 않았을까요? 기껏해야. 잠깐만. 우리가 왜 위클리베 처음에 기획하면서요. 음. 점점 그 반려견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동물들을 키우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것마저도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그거는 다 설문조사 결과예요. 뭐 2,000명 대상, 국민 그냥 전체 2,000명 대상 중에 몇명 키우십니까, 못 키우십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조사들이고 지금 동물등록제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동물 숫자 모르는 거죠. 사실은 동물 숫자 정확히 알고 싶다. 그럼 우리 5년인가 한번 인구주택 총조사하죠. 그렇죠. 그때 거기에 항목을 좀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하나만 집어넣으면 사실은 100% 알 수 있죠, 사실. 좋은 생각이죠? 똑똑한데? 네, 딴 데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본인 생각은 없고 본인 얘기는 네. 없는 거야? 아, 제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사실 동물을 키우다 보면 한 번쯤은 병원을 가잖아요. 네. 또는 네. 분양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수의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한다면은 제가 그냥 언뜻 들어도 그래 칩을 박아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동물 등록제가 활성화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동물 등록 방법이 칩 심는 거 말고도 뭐 목걸이 목걸이 형도 걸고. 있고 막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로칩을 심어야 효과적인 거잖아요. 실용성이 그렇죠. 있는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임의로 뗄 수가 없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처음에 사실은 이 시범 사업을 할 때 2011년 12년에 안 좋은 칩이 조금 들어왔어요. 중국산. 부작용이 많은 칩들이 좀 시범 사업에 들어갔고 그때 찍힌 어떤 부작용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나갔고 그게 그런 칩은 지금 쓰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괴담이 계속 도는 거죠. 칩을 심었더니 뭐 종양이 생기더라, 뭐 피부가 갈라지더라, 칩이 막 돌아다니더라 몸에 막 이런 괴담이 지금도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수의사들이 안전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해서 부작용 이거밖에 없어요 하더라도 안 듣는 거죠. 이미 한번 그런 영상을 본 다음에는. 그러니까 흔히 칩이라고 하면은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굉장히 작은 것 2mm보다 작아요. 굉장히 작은 거. 사실 쌀알보다 작은 크기니까 거의 뭐 이 칩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칩이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컴퓨터 칩 같은 거 씹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되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좀 내장형 뭐 다른 쌀알이라고 그래? 뭐 이름을 좀 예쁜 걸 좀 만들어가지고 네. 뭐 사실은 뭐 내장형 무슨 뭐 또 이름이 있어요. 어려운 이름 그런 거 말고 좀 괜찮은 이름으로 해가지고 칩이라는 단어를 좀 빼고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칩을 심는다고 해서 전혀 네. 부작용이 없다. 네. 라고 할 수는 없죠. 0.008% 있거든요. 0.008%.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는데 이게 주사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그 쌀알 같은 걸 등에다 심는 건데요. 피하층에다가 우리 피하 주사 같은 것도 많이 놓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뭐 부종 같은 거. 사실은 뭐 외부에서 무언가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부작용이 완벽하게 없을 그 수는 부작용 없잖아요. 확률보다 낮다 이거예요. 마이크로칩 심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부작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등록된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이 주인 이름, 주인 주소, 주인 연락처, 그다음에 동물 등록 번호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인의 연락처라든지 주소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수정 신청을 해야죠. 구청에다가. 에? 네? 왜요? 이게 병원에서 하지만 병원은 대행 업체고 이거를 네. 정보는 구청에 있는 거예요. 구청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선생님들이 보호자가 왔을 때 그 내장형 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 이제 뭐 계신가요? 수의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약간 사실은 의무적으로 선생님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칩을 심었는데 정말 아까 0.008%라고 하지만 혹시 생길 수도 있잖아요. 부작용이. 네. 이 책임을 시술한 수의사가 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의사들도 만약에 딱 근데 마이크로칩으로 하세요. 근데 칩 부작용 있잖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작용이 생기면 선생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적극적으로 하시다가 이런 거 자꾸 들으니까 차라리 그냥 동물등록제 얘기를 안 하시는 원장님들도 있죠, 사실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수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똑똑하시네 진짜. 그래가지고 사실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그걸 보험을 만들어가지고 수의사 책임이 아니라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죠.
그러면 수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근데 그럼 뭐 지자체가 보장이 안 돼 있고. 일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보장도 안 해주고 수의사한테 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나 같아도 안 하겠다. 전국의 예. 지자체에 계신 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이 부분은 네. 그 지역 단체 네.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네. 대한수의사회로 들어오는 네. 회비보다 지역 수의사회로 들어가는 네. 회비가 더 많다라는 네. 얘기하면서 각 지역 수의사회별로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잘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수의사 회비로 할 일은 아닌 거. 회비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제 말은 그 수의사회에서 지자체에 압력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아, 해달라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라고 그래야 지자체 우리 단체장 만나셔가지고 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 수의사들도 더 적극적으로 동물 등록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일반인들 입장에서 나서가지고 우리 애한테 이걸 박아주세요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 필요성을 사실 절감을 못할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가장 전문가인 수의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수의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일단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호 장치는 돼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럼 그 보호 장치를 누가 알아서 해줄 것이냐? 알아서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의사 선생님들이 단체에서 지자체에다 요구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도 모를 수가 있어요. 네. 뭐가 필요한지. 랩을 시작하셔서 갑자기. 나 흥분했다. 아, 네. 좋은 말씀 계속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 수의사회에서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좋은 식으로. 지적입니다. 아까 제가 막 부작용 생겼을 때 그런 부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막 랩했잖아요. 지자체에 네, 부탁을 해라. 그리고 요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수의사분들이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다고 누가? 합니다. 아니, 누군지 알고? 저 관중 중에 한 분이 예. 또 개인정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들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음. 개인정보, 전화번호 모든 걸 다 병원에 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만약에 이런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면 모든 문제는 또 병원에서 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 해주고 있으니까 수의사들이 뭐 의무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사실 좀 더 대우를 잘해줘야지 수의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그 동물 등록제 처음 시행할 때 분명히 수의사 선생님들도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수의사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라든지 또는 부당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처음부터 얘기가 됐을 텐데. 제 추측인데 아마 회의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협회에서 했겠죠 하면은. 근데 네. 아마 이런 일선의 이런 뭐랄까 불편함까지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셨을 거야 아마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이제 차후라도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 그걸 보완하기 위한 방책들에 대한 얘기를 의견 피력을 충분히 하셨을 텐데. 피력을 충분히 못했나 보죠. 저는 이게 약간 네. 적정성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사실 유기견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1단계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버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냥 버리지만 못하게 하는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이거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매년 유기동물 관련된 비용들이 100억 원씩 넘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건가 생각해서 마이크로칩이라든지 이런 등록제가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정 부분을 떠넘기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 느낌을 많이 수의사와 받으시는 것 보호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그 유기견 관련 예산이 100억 원이 넘어간다라는 매년. 게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 100억 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맞는 아마 게 아닌가. 정부에서도 유기동물 때문에 매년 문제가 되니까 유기동물을 어떻게 줄일 거냐 여러 가지 뭘 하겠죠. 캠페인도 하고 막 많이 할 텐데 그 중에 나온 방법이 그럼 동물 등록제 실행을 하자. 다른 나라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아마 동물 등록제일 텐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개선을 해 나가야겠죠. 자, 아니요. 지금 수의사 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부담을 가질 정도시면은 보호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인 수의사들이 이 정도의 부담인데 나도 이거 굳이? 라는 식으로 약간 책임 회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게 사실 목적이 맞을 거예요, 정부도.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그 목적에 굉장히 부합 잘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동물들은 근데 그 목적이 그렇게 실제 목적은 그거일 텐데 근데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동물, 그러니까 유실동물이죠. 유실동물을 잘 찾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목적은 잘 달성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실제 주인한테 돌아간 동물 다 대부분이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동물 등록한 경우였으니까. 근데 유기동물에 대한 효과가 있냐? 유기동물 사실 줄긴 줄었어요. 근데 뭐 동물 등록제가 올라가면서 줄었다? 그건 모르는 거죠. 하여튼 재작년에 10만 마리 넘게 유기 유실동물이 발생했는데 작년에는 8만 1,000마리, 한 2만 마리 가까이 줄긴 줄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칩 때문에 네. 준 건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확인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근데 이 주제를 갖고 나온 게 동물등록제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동물등록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인식도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같이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제성을 좀 주는 동물등록제도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방법 중에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일어나 하기로 작년 말에 발표된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자, 동물 등록제와 관련된 네. 세 가지 방법 중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뭐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다시 아까 얘기해 주세요.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있고요. 외장형 태그 찍는 거. 태그. 그다음에 그냥 우리 인식표 있죠. 내장형 목걸이 다는 거. 목걸이 다는 거. 네, 그것도 사실 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형이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선택이었는데 2016년부터 이거를 내장형으로만 일어나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작년 말에 한 거죠. 네. 그랬더니 막 반발이 막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뭐 부작용은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내장형 칩은 이게 시술이잖아요. 네. 저 잠깐만 좀 보시겠어요? 요런 주사기 같은 거에다가 네. 칩을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피아에다 주사를 놓는 거잖아요. 바늘 완전 두꺼워. 완전 두꺼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 바늘 완전 가늘죠. 아니 이게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돼. 오 이건 바늘이 아니라 관인데 관? 그러니까 이런 반응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 뜯어보세요. 이거 저기 비용은 학범 대표한테 청구하시면 되고요. 네. 뜯어보세요 한번. 네. 괜찮아요? 네. 야 역시 원장님이 직접 아니, 오시니까 가능하네. 우리 이거 뜯어서 먹여도 돼요? 아니 바늘 두꺼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어디 그런 두꺼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완전 두꺼워. 이렇게 이제 번호가 이렇게 있는 거죠. 번호 있는 거죠. 번호가. 안에 칩이 어디 있어요? 바늘을 주사기 누르세요. 누르면 칩이 있어요? 나온다. 그냥 빼보시죠. 원래는 그 피아에다 이제 하는 건데 아 이만한 거거든요 사실은. 완전 작다. 보이나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죠. 이렇게 작은 칩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은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진짜 조그만하다. 완전 조그만하다. 근데 바늘은 완전 두껍다. 두꺼워 보이는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바늘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인들이 실수를 그렇죠. 이거는 네. 정말로. 그렇죠. 네. 이제 수의사들만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하여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가 미돈이 너무 심하니까 그럼 잠깐 내장형으로 일어나 하는 거를 유보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죠. 일어나 해야 된다. 밀어붙여야 그럼요. 된다. 당연하죠. 사실은 제 생각에는 시작할 때부터 내장형으로만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때부터 반대도 많고 하니까 어설프게 이런 걸 줬던 거죠. 근데 실제로 외장형으로 동물 등록했다가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등록해달라고 해가지고 번호 중복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거 너무 쉽게 떨어지잖아요. 산책하다가 떨어지고 정말 맘먹고 개 훔쳐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떼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시작할 먹고 때부터. 훔쳐간 사람한테는 내장형도 못 찾아와. 어떻게 내장형 어떻게 근데 못 찾아와. 근데 뺄 수는 없잖아요. 쉽게 뺄 수는 없잖아요. 이건 그냥 떼버리면 되니까 목걸이는.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내장형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농식품과 당시에도 막 이런 의혹 제기나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눈치 보다가 어설프게 세 가지로 했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하나로 바꾸겠다 이런 걸 갖고 실행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 그 원래 일어나 하려다가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이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내장형에 대해서 설득을 완벽하게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계획도 있었겠죠.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부작용이 적다는 설득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는 예상하지 못한 반대 세력이 나온 거죠. 어떤? 예를 들어 뭐 약사들 같은 반대 세력. 무슨 소린가 하면은 사실은 이게 인식표 이런 거는 꼭 동물병원이 아니라 샵이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거든요. 뭐 동물 관련된 다른 직업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해줘도 돼요. 문제는 이 의료행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주사행위이기 때문에 수의사만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수의사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 번 할 때마다 수수료가 그래도 몇천 원이 떨어지니까 이 수의사한테 쏠리는 게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목적은 무슨 칩에 부작용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진짜 목적은 저기 수의사만 하는 게 싫은 거죠. 그런 반대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뭐 민원을 뭐 강력하게 넣나 보자. 아주 막 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농식품부도 일단 유보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무서워서 이거 일어나 실행 안 하면 지금까지 했던 그런 과오를 또 하는 거예요. 혹시 동물 보호 단체나 이런 데
동물보호단체 입장 너무 좋은 질문인데 여러 가지 동물단체 입장들이 전부 다 내장형 일원화를 다 찬성해요. 근데 뭐 전제 조건이 있는 단체도 있죠.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인식을 올리기 위한, 그러니까 동물등록제가 강제적으로 일원화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동물 등록률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찾아라. 그래서 뭐 여기 나온 얘기는 반려동물 번식이나 유통부터 먼저 잡아라. 지금 막 개농장에서 맘대로 막 호르몬제 맞아가지고 새끼 낳고 이런 거부터 좀 막아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 고양이도 동물등록제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 선별 조건 하에서 그 전제 하에서 찬성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보호단체 입장들도 왜냐면 이게 외장형의 실효성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인력이 2배 들어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가는데 번호는요? 아 번호 기억 못하는데요? 이러면 다시 번호 찾아야 되고 다시 이 사람한테 번호 부여해야 되고 그 전 번호 지워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확인해야 돼요. 얘가 정말 개였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털 색깔, 뭐 품종 이런 거 그런 학권 불편함들이 생긴다는 대표가 거죠. 이렇게 그 내장형 칩을 찬성하고 이렇게 막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하나 실효성 때문에 동물등록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유기동물을 줄이고 유실동물을 주인한테 돌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 동의하시죠? 네, 실효성을 보려면 정말 효과를 거두려면 외장형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다. 네.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것만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은. 아, 내장형만. 이건 떼버리면 그만이니까. 떼어지면 그만이니까. 정말 동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보호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네, 그렇죠. 정책이 정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마음에서. 이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뭔가 뒤에 꿍꿍이가 있을 것 뭐, 같은 느낌이. 난 정말 당신에 대한 신뢰가 없나 봐요. 어떤 꿍꿍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커미션 받은 거 아니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누구한테 커미션을 받아요? 아니 요거 생산업체나 뭐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부터 뭐 커미션을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아 이거 미치겠네 정말. 술 얻어 먹지 않았을까 이런 거. 광고 하지 않나? 네,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정말 순수한 마음. 마이크로칩 업체 광고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광고 들어오면 받을 겁니까? 그럼요. 그렇죠.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선제적으로 먼저 광고를 한 다음에, 네. 그렇죠. 뒤에 광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네. 근데 사실은 마이크로칩 일원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동물 등록률을 올리기 위해서 뭐 약간 제가 단속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냐면 네. 단속 그 과태료 규정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사실 단속을 어디서 해요? 가뜩이나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수익에 관련 공무원들도 엄청 부족하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려면 할 어떻게 수 있죠. 해요? 단속 어떻게 할 건데? 예를 들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진료 볼 때 검사할 수도 있고. 예를 검사했는데 자 없다. 병원에 왔어 없어. 네. 그럼 어떤 혜택을 조금 주는 거죠. 당신은 법을 위반하셨습니다. 과태료 대상이군요. 수의사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보호자한테? 그렇게 못하니까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한 번 더 유도하거나 등록 유도하거나 할 수 있고 하나 예일 뿐이고 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몇백 명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뭐라고요? 다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네. 그러니까 동물 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일반인 분들인데 자원봉사하시면서 막 찾아서 신고도 하고 막 하시는 분들이에요. 유기동물 발생하면 그 구조하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결국은 또 민간의 도움을 요청하는. 아우 정말 이 나라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다음에 뭐 공무원분들을 공무원분들 없다니까 사람이. 확충하는 방법도 있겠죠. 동물보호과를 신설하고 해가지고 동물보호 관련된 일을 하는 조직을 좀 키워서. 우리가 계속 그거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키워, 제발 키우자, 제발. 공무원 충원 좀 해달라고. 네. 수의계 쪽으로. 네, 그래서 그분들이 뭐 하면은 단속 많이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들 산책 많이 하는 내과 가서 산책로 가서 한강 가서 검사할 수 있고. 리더기 들고 와가지고 진짜로. 지나간 잠시만 검문이 계십니다. 이거 찍. 네. 없으시군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리로 끌고 가요. 아니, 극단적으로 하면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려면. 근데 지금 제가 봐도 규정은 생겨서 지금 사실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네. 인력이 없고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그거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네. 이거를 다시 법으로 강제를 한다고 해서 또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을 그러니까 사실은 것이냐. 너무 좋은 지적했는데 그래서 저도 뭐 과태료 얘기도 하고 뭐 일어나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거 뭐지? 채찍 말고 뭐죠? 당근도 같이 가야 되는 거 당근. 그 당근이라고 하면 등록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뭔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혜택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나오는 얘기는 그 5월이 되면 우리 광견병 관납 백신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광견병을 제공해주고 동물병원에 오면 5,000원만 받고 싸게 이렇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뭐 그 광견병 백신의 질이 나쁜 애 좋은 애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싼 게 비지떡이라고. 뭐 그런 얘기들 의심의 눈초리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혜택을
동물 등록한 사람들한테만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지자체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거 막 있잖아요. 네. 그런 놀이터 할 때 등록된 애만 들어갈 수 있게 한다던가. 지금은 뭐 그런 거 있어요. 예방 접종 한 애만 들어갈 수 있다. 뭐 광견병 접종 한 애만 들어갈 수 있다. 거기에 추가로 동물 등록 한 애만 들어갈 수 있다. 입장 그 앞에서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게 실제로 하는 운영하는 애견 공원도 놀이터도 있고. 그러면은 동물병원마다 그 리더기는 다 그냥 다 있죠. 가지고 계신 네. 거죠. 네. 네. 그거를 애견 카페 같은 데서도 적용할 수 있고. 그렇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백신이라든지 예방 주사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조금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음. 네, 오늘은 동물 등록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내장형 일어나 보류하지 말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자,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정말 이 일어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악플이 엄청나게 달린다. 저는 다 받아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당당하게. 네. 반대하는 그 공정한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저한테. 네, 네, 예. 자, 여러분의 반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데일리 베이스로 어떻게 들어가서 막 보내면 되나? 어디로 보내야 되나? 이만한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저는 예. 네. 뭐 제 개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물 등록제 내장형 칩으로 일어나 해야 된다라는 이학범 대표에 대한 반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 학범 뭔가 대표님 빠진 것 같은데. 본인이 열심히 준비해 오신 거 잘 하셨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아니 좀 내가 말을 할 때 좀 들으라고. 왜 네 말만 하냐고. 내추럴 신제품 돈 9월 받았지? 네, 광고 저희 데일리백 광고 받고 있는데요. 10월까지 프로모션을 하니까 거기다 여러분 잊으면 안 돼. 동물병원 전용이. 너무 잘 팔려? 아 진짜? 그럼 광고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퓨리나 프로플랜을 모르는 보호자가 없어. 하지만 내추럴이 나왔다는 거. 내추럴. 그게 왜 동물병원 전용. 중요해? 신제품이 나왔다는 거죠. 마무리 멘트 하십시오. 예, 그렇답니다. 예, 학범 대표님 준비 열심히 해오셨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예,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굉장히 우린 재밌었어요. 반론을 안 하셔가지고. 아니 뭐 반론은 이제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반론, 예, 적극적인 참여 저희 황당무계 위클리벳에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항상 환영합니다. 단 그 반론은 이학범 대표에게만 제시해 주시고요.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전 그런 거 싫어합니다. 예. 자, 오늘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 오시고 다양한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